에메랄드빛 지중해를 배경으로 지금 아름다운 영상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1960년대 개봉작 태양은 가득히인데 젊은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청춘 스타 프랑스의 미남 배우 아랑드롱이 계속 화면을 바뀌어가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태양은 가득히 영화의 숨은 뒷얘기를 좀 하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과 좀 같이 분석을 좀 해보려 합니다. 음악을 조금만 작게 할까요? 음, 1960년대에 개봉된 작품이니까 지금 60년이 조금 넘었죠. 60, 70년, 80년대를 전성기를 보내셨던 분들은 아마 이 유명한 영화를 놓치지 않고 다 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요즘 젊은 분들은 우리나라 텔레비전으로 방영되었던 어떤 드라마가 태양은 가득히라는 것이 있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보질 못했는데 그래서 요새 세대들하고는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스토리상으로는 좀 단조로울 수가 있는데 이 아름다운 음악과 그 영상 때문에 이 영화를 더욱 품격 있게 한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 영화입니다. 조금 더 줄여야 되겠네. 저같이 이제 그 성의 눈을 늦게 떴다 그럴까요? 사춘기가 늦게 왔다 그럴까? 그래서 이 영화 안에서 그 26살, 7살 정도의 그 아랑드롱의 몸매, 우통을 벗은 그 잘록한 역삼각으로 생긴 그의 이제 허리를 보면서 남성의 성적인 매력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처음 눈뜨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생겼죠. 남성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전 세계 여성들을 가슴 설레게 했던 그런 스타였습니다. 이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이 영화의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여기서 아랑드롱이 분한 그 역할은 극 중에서 탐 리플리라는 청년이에요. 근데 이제 정말 가진 것도 없고 집도 절도 없는 그런 비천한 신분의 이제 청년이었죠. 그런데 이 청년이 어쩌다가 그 부호의 아들 비슷한 또래의 그린리프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그린리프가 볼 때는 이 청년이 말끔하게 생겼고 또한 머리도 굉장히 잘 돌아가고 민첩하고 그래서
측근에 두고 이제 비서처럼 그렇게 이 사람을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우한 청년을 거두어주는 의미에서 같이 기거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탐 리플리는 그 친구의 귀족 친구의 의도와는 달리 이제 측근에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부호의 이제 그 화려한 생활을 엿보게 되죠. 그래서 점점 더 욕심이 생기고 무엇이 못해서 이제 이 사람처럼 나는 이런 생활을 구가할 수 없는 것일까. 그래서 이제 그 귀족의 생활을 이제 엿보면서 탐욕이 늘어나고 그 탐욕이 이제 점점 더 커져서 나중에는 그 남의 인생을 자기 것으로 하고 싶다, 도둑질하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이제 치밀한 작전에 들어가는데 그 그린리프에게는 아름다운 여성이 애인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연스럽게 이 두 남녀가 불화하게 만들어 가지고 어느 날 이제 그 화를 끄기 위해서 탐 리플리만 데리고 그린리프가 본인의 요트를 타고 이제 멀리 지중해로 이제 떠납니다. 놀이를 떠나요. 그래서 이제 그 자결하는 태양 밑에서 둘이서 이제 좀 들큰들큰 말다툼을 하는 척하다가 이 탐 리플리가 자기를 거두어준 그 주인을 칼로 찔러서 살해를 하고 그다음에 그 배 안에 있던 이제 갓바로 그 시신을 둘둘 말아서 닷줄로 칭칭 동여서 묶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요트를 운전해서 이제 해변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돌아온 이후에 이 사람의 이제 그 치밀한 계획은 뭐냐면 그 친구를 이제 자살한 것으로 이제 하죠. 그래서 유언장을 자기가 이제 쓰는데 유언장은 이제 타이핑이 가능하니까 타이핑으로 쓴다지만 유언장엔 뭐가 있어야 돼요? 자필 사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죽은 친구의 사인을 이제 영사기를 갖다 놓고 모사하죠. 이제 아주 정말 완벽하게 될 때까지 연습을 하고 또 해서 아무도 못 알아볼 정도의 이제 사인을 알아내지 못할 정도의 사인을 해가지고 이제 이제 죽은 친구의 애인에게도 보내고 어떻게 해요? 그 부모님에게도 이제 유서와 유언장을 보냅니다. 근데 그 유언장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이제 자기 애인한테 상속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문구가 들어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탐 리플리는 이 여자도 이제 유혹해서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든 이후에 이제 그 재산을 어떤 식으로 자기 것으로 할 것인가는 이제 미지에 있고 영화는 이제 이 탐 리플리의 계획은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태양은 가득히에서는. 그러는데 이제 와서 그 죽은 사람이 자살했다는 것, 그 다음에 그 집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 뭐 이런 기타 등등 그런 일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게 되잖아요. 더 큰 거짓말로 이제 거짓말을 덮고 이제 코너에 몰리면 자기가 이제 그린리프 행세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자기의 치밀한 계획을 이제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린리프의 유산을 다 상속받은 이 여자가 그린리프의 애인이 이제 마지막 순간에 자기 앞으로 된 그 요트를
새로운 임자가 나타나서 팔기로 해요. 그래서 그 해변에서 그 요트를 이제 크레인을 동원해서 끌어올리죠. 그 요트의 본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얼마나 부식되었는지, 뭐 이제 그런 감식이 있어야 그 요트의 가격이 이제 정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요트 전체를 이 수면 밖으로 끌어올려, 이렇게 높이 끌어올려요. 근데 이제 그 크레인이 요트를 높이 끌어올리는데 그 뒤에 시신이 매달려 있는 거죠. 닷줄에 칭칭 감긴 시신이. 그래서 이제 밖으로 삐죽 삐져나온 그 퉁퉁 부른 손이 수면 밖으로 이렇게 떠오를 때 이제 그 그린리프의 애인의 그 비명이 아 하고 전체 해변을 이제 깨우죠. 그런데 이제 한쪽 해변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수영 팬티 차림에 그 상체를 드러낸 빛나는 상체를 드러낸 아랑드롱이, 그러니까 극중의 인물 탐 리플리가 비치 파라솔 밑에 앉아서 그 일몰이 가까운 그 석양이 비치는 그 지중해에 황금빛 그 반짝이는 윤슬을 이제 바라보면서 이제 자기가 세웠던 그 모든 계획과 작전이 완벽하게 끝났다라는 그 만족감에 very best 이제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이제 형사가 다가와서 잠깐 보실까요? 잠깐 같이 가실까요? 그러면서 이제 팔을 끼고 가는 장면 내에서 이 태양은 가득히 아름다운 음악이 쫙 흐르면서 영화가 끝이 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작품이 60년에 이제 개봉됐는데 워낙에 이 작품은 원작이 1955년 패트리시어 하이스미스라는 그 미국의 여류 작가가 55년에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 55년에 발표한 이 작품이 거기서 이제 그 살인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 탐 리플리가 이제 최초에 이제 그 인생을 훔치고 싶은 그 부의 아들, 자기를 거두어준 그 주인을 이제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 이제 거짓말로 위조로 이제 이렇게 전전하다가 자기 신분이 들통날 것 같은 순간에 이제 또 그 죽은 친구의 친구를 이제 또 죽이고, 나중에는 이제 자기를 추적해오는 그 형사를 또 죽이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55년에 그 이제 패트리시어 하이스미스 그 여류 작가가 그 재미있는 그린리프시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그 소설 작품을 이제 냈을 때 이 극 중에 탐 리플리 같은 그런 이제 그 공상 허언증이라고 그러는데 커다란 어떤 그 거짓말의 골격을 이제 만들어 놓고 날이 가면서 계속해서 그 잔가지의 그 거짓말들을 계속 채워나가고 업데이트시키고 구체화시키는 이제 이런 완벽한 그 거짓말장애, 그러니까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하는데, 그 용어의 유래가 이 태양은 가득히의 탐 리플리라고 했다죠. 그래서 이제 그 탐 리플리 신드롬이라고 이제 이 영화에서
유래한 그 용어가 있더라고요. 이제 보통 사람들의 이제 보통 백색 거짓말이 있는데, 이 백색 거짓말은 이제 여기 축에 이제 들지도 않고 이제 완전히 소설처럼 만들어진 거짓말. 그래서 이제 그 거짓말에는 단편적이지 않고 골격과 스토리를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즉흥적으로 나오는 이제 거짓말들은 중언부언하고 갈팡질팡하는데, 이런 그 리플리 신드롬의 소유자들은 골격 자체를 갖고 있어서 이야기에,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구도 다 믿게끔, 그런 정도로 이제 치밀하게 이제 하면서, 그 다음에 날이 갈수록 이제 업데이트 되는 거죠. 이제 작은 큰 골격의 거짓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제 작은 거짓말들이 계속 이제 쏟아져 나오는데, 그것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상황 묘사까지를 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쉽게 간파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세운 어떤 이상 세계, 그러니까 공상 속에 있는 그 망상 속에 있는 이상 속에 본인이 이제 들어앉아서 나중엔 중증으로 가면 본인이 하는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생각 없이 이제 거짓말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지, 이야기가 소설처럼. 그래서 이제 자기를 이제 공상 속에 소설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근데 저는 이제 그 태양은 가득히 말고 이제 55년에 발표되었던 재미있는 그린리프 씨 이야기라는 똑같은 제목으로 93년에 이제 이 영화가 원작과 아주 흡사하게 나왔는데, 그거는 계속 살인으로 계속 거듭되는 거라 작품이 이렇게 썩 이제 마음에 들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태양은 가득히에서 보면은 원작이 또한 잘 돼야 되겠지만 카메라가 쫓아다니는 그 영상이 얼마나 대단한, 영화의 대단한 몫을 차지하는 것인가, 정말 영화는 정말 종합예술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작품입니다. 지난번에는 이태리 영화음악의 거장 엔니오 모리코네를 소개했었는데, 이 태양은 가득히는 역시 이태리 영화음악의 작곡가 니노 로타가 작곡한 겁니다. 아름다운 그 지중해 이제 해변을 중심으로 말하자면 잔인해서 더 아름다운 그 햇살이 말하자면 너무 찬란해서 더 아름다운 그 찬란한 햇살 아래 비애가 서려 있어서 더 아름다운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좀 하고 갈까요? 이제 이런 류의, 현대에서도 이런 류의 현대에서도 이런 류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누군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건희, 윤석열 부부가 바로 이 리플리 증후군의 아주 표상 아닌가요? 얼굴도 뜯어고치고 옛날의 과거를 속이고, 그 다음에 자기의 학벌을
부풀리고 그다음에 표절하고 이제 이런 걸로 점철된 인생이 말하자면 그 불법과 위법으로 또한 재산까지 늘리고자 정말 권력을 갖고 있는 남성을 전전하다가 이제 드디어 그 윤석열 같은 괴물을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 괴물은 또 어떠냐면 그 열등감으로 뭉쳐진 인간인 것 같은데 하여튼 검찰에 있으면서 남의 인생을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들던 사나이였죠. 정적을 제거하고 비위에 틀리는 사람을 말하자면 그 멸문지화에 가까운 이제 그 압색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괴롭히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제 형량을 늘리고 이런 것으로 이제 전전하던 이제 사내가 그 유혹의 덩어리 과대망상증 환자와 만나서 하나는 영구집권을 꿈꾸고 하나는 남북을 통일시켜서 통일 대통령이 지가 되겠다 이런 허황된 꿈을 꾸다가 대통령이란 자가 그 권력으로 그 임명시킬 수 있는 보직이 수천 개라며요.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국민의 윤택한 삶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제 영구집권, 제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 인재들이 아닌 그런 위법과 그 친일 골수 혹은 뉴라이트 인사들을 이제 요소에 전부 배치시켜서 그 영구집권을 꿈꾸더니 끝내는 그 공천까지 개입해서 두 부부가 계속해서 이제 그 과대망상 시작되어서 출발돼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대통령직에 있을 때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더니 이제 급기야는 이제 빠져나갈 수 없는 지점에 이르자 일거에 이제 그것을 산화시키고자 그것에서 이제 그 도피하고자 이제 계엄을 드디어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계엄을 진짜 왜 12월 3일 날 했느냐 혹은 왜 평일 날 계엄을 선포했느냐 시간을 좀 벌었더라면 계엄이 성공했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지점에서 저의 어떤 견해를 한번 말씀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주말에 계엄을 선포했더라면 이제 확실한 성공의 그 상상을 하기가 쉬웠는데 왜 평일날 계엄을 선포해서 실패할 확률이 많은 평일날 선포했을까? 이제 그것을 이제 제가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12월 3일 날 10시 23분에 계엄을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11시 조금 직전에 포고령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날 말하자면 그 국민들이 그렇게 재빠르게 대처하러 나와서 계엄군을 막아내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재빨리 담을 넘어와서 계엄을 해제할 줄 몰랐죠. 그 다음에 계엄군들이 거기 파견된 계엄군들이 비디오를 찍는 것처럼 슬로우 비디오를 찍는 것처럼 군뱅이 놀이를 할 줄은 몰랐던 것 이것이 큰 패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기가 뭐야 왜 전축이 이상한 소리를 내지?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평일날 계엄을 해도 이제 용기를 냈던 이들의 이제 그것을 분석하자면, 그 주말에 이제 계엄을 선포했더라면 주말에는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지역구로 내려간다며요. 그 지역구에 내려가서 이제 활동을 한다든가 이제 부모님을 찾아뵌다든가 쉰다든가 이제 이러는데, 그러면 그 재빨리 이제 국회로 모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벌 수 있는데 왜 이들이 평일날 이랬을까? 물론 그 명태균의 황금폰이 폭발하기 진짜 폭발할 때가 다 되어서 견딜 수 없어서 이제 12월 3일 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날이 그래도 평일인데 평일날 계엄을 선포할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의 보관이 뭐냐면, 그날 밤 안으로, 오래 가지도 않고 그날 밤 안으로 일망타진할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이 이제 발표된 다음에 모든 이제 그 국회는 물론 모든 정치적인 활동을 금한다. 이것을 어기는 자는 모두 다 체포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포고령에 의해서 그 국회로 일찌감치 계엄 선포되고 뭐 30분, 1시간, 길어야 2시간 안에 계엄 해제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모이면,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의사당 안에 다 모이고 나면 거기서 이제 그 포고령에 의해서 일망타진하겠다는 그 작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만약 철통같이, 그러니까 계엄군이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구석도 물론 있지만 담 넘어가는 그 국회의원들을 그대로 내버려 뒀어요. 예. 철통같이 지키고 절대로 못 넘어가게 하는, 경내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명령이었다면 이제 그들이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국회를 지키는 척, 경내로 진입하지 못하게 막는 척 하면서 대충 내버려 두고 있더라고요. 예, 어떤 국회의원은 이제 문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조금 늦게 온 사람들은 그 다음에 담 가기도 하는데, 그것을 뻔히 보고도 이제 그냥 방치하고 있는 그 군인들을 보면서 막는 척을 하는구나. 이제 그들의 의도도 있지만,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의도도 있지만, 그러니까 가능한 한 국회의사당으로 전부 다 진입하도록 이제 해라. 그렇게 해서 국회의사당에 이제 그 의원들이 완전히 다 모였을 때 포고령이 발표된 포고령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일망타진하는 거죠. 그날 밤 안으로, 날이 밝기 전에. 그래서 제3의 장소로 끌고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저 혼자 하여튼 망상인지 모르지만 그 평일날 이들이 계엄을 선포할 용기를 냈던 것은 하여튼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하튼 태양은 가득히를 얘기하다가 또 이제 윤석열, 김건희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 탐 리플리 이제 신드롬의 표상, 김건희와 윤석열, 예, 이들 말고 저는 이제 최근에 어떤 단체에 가입하면서 실제로 그 존재하는 그 리플리 신드롬의 소유자를 하나 또 만났습니다. 근데 그 아주 낮은 자존감 혹은 대단한 깊은 컴플렉스 이런 거에서 아마 이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이제 시작되는 것 같은데, 그 태양은 가득히에서는 이제 자기의 그 비천한 신분을 완전히 뭐랄까 호압한 화려한 그 인생을 엿보게 되면서 반항심도 생기고, 그 다음에 자기 것으로 곧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그런 그 탐욕이 있는 대로 확대되어서 그 자기를 거두어 준 사람을 이제 살인까지 하는, 살해까지 하는 이제 그런 지경에 이르는데, 제가 실제로 이 시민사회에서 목격한 경우는 학벌 컴플렉스로 시작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 인생 설계를 초년에 뭐 잘못해서 그런지, 혹은 굉장히 어떤 좋지 않은 여건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유복하지 않은 가운데서 자라와서 그런지, 하여튼 그 제대로 갖지 못한 그 학벌 때문에 학벌 컴플렉스로 시작해서 거짓말이 시작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목격한 경우에는. 그래서 연대 나온 사람한테는 건대 나왔다 얘기하고, 건대 나온 사람한테는 연대 나왔다, 뭐 혹은 뭐 어디서는 뭐 경영학과를 나왔다, 어디서는 또 뭐 미대를 나왔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이제 횡설수설하죠. 그러니까 태양은 가득히의 탐 리플리처럼 치밀한 계획하에 하는 건 아니지만, 이 그녀도 이제 그 커다란 이제 그 골격이 있는 그 뭐라 그럴까, 골격이 있는 거짓말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작은 거짓말들을 이제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경우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상허언증이 그것이 특징이라는데, 자기가 이제 이상향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이상향 속에 들어앉아서 거기에 이제 소설 속의 주인공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중언부언하거나 거짓말이 갈팡질팡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인들이 이제 쉽게 간파하지 못하고 그 거짓말을 한동안 그 거짓말에 이제 휘말린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설 속에서는 만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을 이제 어느 단체에서 만났는데, 이 여인으로 인해서 그 단체는 사실 상당히 뭐라 그럴까, 그 수렁에 빠졌어요. 근데 이제 이런 식의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이런 사람이 이제 다른 인격은 다른 이제 이면은 뭐 그 성실하거나 공정하거나 그럴까요? 그 품행이 방정치 않아서 그녀의 이런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품행이 방정치 않은 남성들이 그녀 앞에 꼬여요. 그래서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측근에 가까이 보는, 촘촘히 그녀를 겪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녀의 말을 이제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다 알게 돼서 몸을 조심하고 이제 이럴 수가 있는데, 말하자면 그녀가 본인이 이제 그 한 거짓말이 들통날 지점에 그것을 간파한 사람은 또 가만두지 않죠.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한테로 퍼질까봐. 그래서 이제 그 간파당한 사람을, 자기를 간파한 사람을, 그러니까 그 치명적인 거짓말을 만들어서 덮어씌우고 주변에다 퍼뜨려서 굉장히, 그러니까 혐오스러워서 그 두 번 다시 그 사람과는 상종하고 싶지 않게끔 이제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거죠. 자기의 거짓말이 다른 사람에게도 들통날까 봐. 그래서 이제 한 분은 그 어떤 남성한테, 특정 남성한테 엄청나게 폭행을 당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걸 이제 홀딱 이제 그 믿었었거든요. 홀딱 넘어갔지. 근데 한 1년 후에 그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 이제 드러났어요. 그렇듯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자신은 이제 장난으로 시작하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그 사회에 병폐를 일으키는지, 하여튼 이 여인으로 해서 인해서 그 단체는 수렁에 빠졌고,
예, 아까도 얘기하는 것처럼 인격적으로 행세하지 않는 이 여인 앞에 방정치 못한 남성들이 꼬이는 이 사실로 인해서 조금 더 뜨문뜨문 만나는 사람, 또 조금 더 먼 사람들은 이제 제2, 제3, 제4의 이제 거짓말들을 이제 믿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개인의 진실이 어떤 것인지 진짜 어안이 벙벙하는 사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이제 그 단체도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서 예, 이런 좋지 않은 그 악의 씨들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 이렇게 이제 지금 막 바닥을 치는데 민성도 도탄에 빠지고 오늘 제보를 받은 거에 의하면 민생이 지금 도탄에 빠지다 보니까 좀도둑이 지금 창궐한다는 거예요. 변두리, 수도권, 경기 막 이런 데에. 그래서 그 좀도둑들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다 그러는데 경찰들이 인력이 모자랄 정도랍니다. 그러니 정말 그 좀도둑들은 정말 어떤 생필품이 없는 상태 아니겠어요? 좀도둑 이런 사람들은 직장도 잃었고 가게도 말하자면 문을 닫았고 그다음에 뭐 월세도 낼 수 없고 이제 이런 식이 되면 할 수 없이 정말 좀도둑 말하자면 남의 집 진짜 빈집을 턴다든가 이제 이런 거에 이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캄캄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사이에 그래도 우리의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이제 엊그제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이었습니다. 그 2심을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 2심 선고를 한 그 법정에 무한한 감사를 보내드리며 정말 존경합니다. 이 시국에 모든 정치 권력에 물들은 줄 알았더니 그래도 아직은 물들지 않은 올곧은 재판관들이 계시다는 거에 정말 안도하면서 이 법정에 그 판결을 내주신 그 재판관들께 정말 존경한다 말씀드립니다. 제발 헌재도 지금 이재명 무죄 판결을 선고한 그 법정처럼 헌재도 하루속히 올바른 판단, 그 다음에 양심에 따라서 선고를 내려서 우리나라를 더 이상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지금 숨통이 끊어져가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져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우리나라 진짜 이번에 잘못되면 망하잖아요. 완전히 망할 것 같아요. 그 폭도들의 난동을 보십시오. 당신들이 만약 그 폭등들의 난동과 윤석열의 그 교란 이런 것 때문에 여기에 굴해서 엉뚱한 그 판결을 내린다면 그런다고 여러분들의 그 앞날이 순탄할까요? 완전히 진짜 그 이제는 이쪽 진짜 진영에서도 더 이상은 정말 거의 1세기 가까운 세월을 참아왔잖아요. 참을 일이 아니었어요. 그때마다 정말 도려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 검찰이 어떻게 돼요? 돈과 권력에 이제 물들은 검찰이 제대로 행세를 하지 않았잖아요. 공정하지 않았잖아요. 위법과 불공정을 계속 수십 년 감행하고 오던 차에 그 괴수가 대통령까지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나라가 완전히 진짜 바닥을 치고 부서져 내릴 것 같은 이런 상황인데 헌재 재판관님들 그들에게 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양심을 온전히 지켜주십시오. 양심을 훼손하지 마십시오. 정말 제발
당부드리면서 오늘 태양은 가득히의 숨은 그 리플리 증후군, 리플리 신드롬, 공상허언증, 과대망상증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정말 사회에, 나라에, 국가에, 민족에 커다란 폐해를 일으키는가, 그 얘기를 한번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태양은 가득히 다시 한번 들으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널로타 작곡의